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분계 입력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부터 시작을 할 건데 총 30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문제 같이 풀어보고요.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다음 모든 분계는 주식회사 배움 회사 코드 102 일반 전표에 입력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은 저하고 이제 101 코드에 입력을 했다면 이번부터는 102 코드에 입력해야 되니까 입력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원재료를 운반하면서 운반비 55,000원이 현금 지급하였다. 자, 근데 포인트는요, 운반비가 아니죠. 원재료와 현금이에요. 왜?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우리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야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는 원재료, 대변에 현금입니다. 금액은 55,000원입니다. 자, 입력하실 때요. 차변 대변 안 하고 출금전표로만 입력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냥 출 원재료라고 해도 동일한 정답입니다. 자, 2번 6월 12일 유진 상사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고 나머지는 유진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하도록 할게요. 차변 내가 받은 거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어요. 금액 얼마? 1,000만 원은. 자, 그리고 우리가 외상 매출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은 1,50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유진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니까 당좌 수표 제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고 받으면 현금이죠. 현금 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변의 합계가 1,500, 대변이 1,500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포인트 외상매출금,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꼭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죠. 여기서 유진 상사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6월 15일 생산부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자, 안전교육 생산부 직원들 강사료 50만 원 중에서 원천징수 16,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분개할게요. 교육을 했다. 교육훈련비예요. 자, 이게 50만 원인데 교육훈련비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오겠지만 생산부라고 했기 때문에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원천징수 뭐였죠? 예수금, 세금 미리 떼는 거죠. 16,500원. 나머지만큼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48만 3,500원. 그래야 차변과 대변이 일치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18일 하나에 외상매입금 2천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자, 그럼 제가 외상매입금 지급할 때 차변에 외상매입금 2천만 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 돈을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제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죠. 1,800만 원만큼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면제예요. 자, 면제라는 건 돈을 안 줘도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럴 경우 채무, 면제, 이익. 자, 이익은 수익은 대변에 나오는 거니까 채무, 면제, 이익 당연히 대변에 나와야겠죠? 2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외받지 선미 대차 가입류 하셔야 돼요.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저거 지금 외받지 선미 뭐라고 하는 거지? 주문 외우듯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에서부터 강의를 계속 차근차근 들으셨다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거래처 코드 거는 계정 과목,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앞글자 따가지고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상 매입금에 당연히 하나라고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20일 보통예금 계좌에 15,400원의 원천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84,600원이 입금됐대요. 자, 그러면 통장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이자가 얼마가 들어왔냐면 84,600원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자가 얼마야? 이자 수익이? 세금을 떼고 들어온 거니까 84,600원과 15,400원이 더한 10만 원만큼이 원래 이자였는데요. 은행에서 이자 줄 때 저한테 세금 떼고 주거든요. 그 세금 우리 원천 징수한 거 선납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15,400원.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3번 문제와 5번 문제 잘 보셔야 돼요. 3번에도 원천징수라는 단어, 5번에도 원천징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3번 원천징수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서 대변에 발생하고 5번에 있는 원천징수는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서 차변에 나옵니다. 그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3번, 내가 줄 돈에서 세금 떼고 지급했다. 이게 예수금. 내가 받을 돈에서 세금을 떼이고 나머지만 받았다. 이게 선납세금이에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예치를 해놓으면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 10만 원은 원래 줘야 되지만 우리가 법상,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뭐 14%의 별도의 지방소득세를 떼야 된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자 10만 원 자체를 주지 않고 10만 원에서 세금을 다 떼고 84,600원만큼 준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계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40만 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대요. 자, 그럼 처음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예금에 40만 원으로 분개하실 거고요. 대변에 내가 정기에 이미 대손 처리가 다 돼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는 이미 없어요. 정기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라는 거죠? 대손 충당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미 이렇게 회계 처리 다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오면 안 돼. 그럼 뭐가 올 수 있죠? 차변에 갔던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만 원이고요. 자, 하실 때 주의할 점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의 짝꿍 코드 쓰셔야 돼요. 얘가 108번이거든요. 프로그램사. 그럼 여러분들 109번 코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짝꿍은 플러스 1 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28일 추아진에 대한 받으럼 700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추심수수료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합니다. 받으러음 만기가 도래돼서 추심수수료 만원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고 이 추심수수료 판매비와 관리비로 즉 800번대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돈을 받았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받았나요? 700만 원에서 만원 빼고 699만 원만큼 받았고요. 자, 대변에 이게 원래는 받으러음 때문입니다. 이게 700만 원짜리. 자, 차변에 수수료 비용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왜 받지 선미에서 받자 여기 계정 과목이 아진 되겠네요. 아진이라고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28일 보통예금으로 5월 30일 입금된 금액 중에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가수금으로 처리해둔 600만 원 중 500만 원은 세진 상사와의 매출 거래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세진 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5월 30일 날 이때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통장에 돈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보통예금이라고 차변에 둘 거고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가수금이라고 뒀대요. 그럼 이제 가수금, 대변에 있던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차변에 가수금이 올 거고요. 이 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변에 왜 받았어요?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선수금 500만 원. 나머지 뭐예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 이게 100만 원. 자, 그리고 왜 받지 선미 대차가입류 볼 때 선수금과 외상매출금 모두 다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고요. 자, 거래처가 동일합니다. 세진 상사로 세진으로 거래처 코드 둘 다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가지급금 가수금도 거래처 코드가 걸려 있으면 거래처 코드를 거셔야 돼요. 근데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프로그램에 5월 30일 분계에서 이 가수금의 거래처 코드가 걸려져 있다면 거래처 코드 확인
여기에 걸린 거래처 코드 가수금 6월 27일에 분기할 때도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28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자, 유형자산 매각했나 보다. 취득가에 감가상각 누계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자, 보험금을 처리하지 말고 보통예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한 줄 알았는데 사고가 나서 화물차를 폐차시켰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가지고 있던 화물차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매각처럼 차량 운반구를 뺄 거예요. 장부상에. 이게 취득가액으로 뺄 거고. 자, 차변에 그럼 짝꿍 나올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만 원입니다. 자, 이때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이 지금 208번 코드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 코드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통장에 돈이 왔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이게 얼마 들어왔죠? 1,700만 원만큼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차변의 합계가 2,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변의 차량 운반과 2,500만 원이죠. 이 400만 원만큼은 보험금에서 우리가 받은 거니까 보험금 수익으로 계정 과목 잡도록 하겠습니다. 400만 원.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줄 데 없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6월 30일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를 7월 25일에 납부할 예정이래요. 6월 30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미지급 세금 계정 사용하래요. 이게 왜 나머지 나 7월 25일에 납부할 거야. 이걸 지금 미지급 세금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매출이 일어날 때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제품 매출이 대변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해요. 이게 매출일 때. 자, 그러면 매입일 때 볼게요. 매입은요, 차변의 원재료를 구입할 때 우리가 지급한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발생하는 아이고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발생하는 아이니까 우리가 분기할 때 반대 분기하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 이게 3,000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500 차이 나는 부분만큼 세금 낼 거야. 언제? 7월 25일 날 미지급 세금 얼마? 500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차변에 있는 항목이니 대변에 있는 항목이니에 따라서 저희가 대변에 있었던 건 차변으로 보내고 차변에 있었던 건 대변으로 보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주주총회에서 주 우성에 지급해야 하는 외상매입금 900만 원을 당사에 출자 전환하기로 승인하고 신주를 교부했대요. 외상매입금 대신 저희가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야 되는데 900만 원만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죠. 자, 이때는 액면 가액 금액으로 저희가 자본금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1000주를 곱하기 10,000원을 하면요. 1000만 원이죠. 그럼 차변과 대변의 차이 나는 비용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외상매입금에서는요,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니까 저희가 우성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대표이사로부터 공장 추가 건설을 위한 토지를 기증을 받았대요. 토지를 기증받았고요. 토지 이전 비용 3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 토지의 공정가액은 2억입니다. 자, 기증을 받았어요. 자, 그럼 내가 생긴 게 차변에 토지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나는 토지 이전 비용, 이거 뭘로 보는 거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토지 이전을 하면서 지급했던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으로 얼마? 300만 원. 자, 이 토지의 공정가액이 2억이에요. 2억에서 이전 비용 300만 원이 토지의 가격이 되겠죠. 취득 원가가 될 겁니다. 2억 300. 그럼 차이 나는 2억만큼이 뭐가 될까요? 나에게 그냥 생긴 거죠. 자산, 수중, 이익. 2억입니다. 자, 우리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았을 경우에는요. 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공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 걸 데 없죠. 넘어갈게요. 자, 13번 7월 11일 협회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협회비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고요. 800번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이거 출금전표 쓰셔도 돼요. 출금전표, 세금과 공과도 동일한 정답입니다. 자, 14번 7월 14일 서울시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우리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거 기부금이죠. 대변에 현금입니다. 150만 원씩. 출금전표 쓰셔도 되고요. 기부금으로 하셔도 동일합니다. 자, 15번 7월 19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 이거 뭐지? 단기 매매증권 일신전자 주식 1000주를 주당 11,000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런데 여기 장부가액이 있어요. 내가 만 원에 주당 산 거예요. 그리고 11,000원에 파는 거거든요. 자, 대금,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죠? 처분 가액에서 주당 11,000원에서 만원, 1000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두 개 곱하면 우리 1,100만 원만큼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을 거고 실제로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가액이 10,000원이에요, 주당.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빠져야겠죠. 그럼 차이 나는 부분. 한 주당 1,000원씩의 이익을 받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22일.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우리은행 정기적금으로 300만 원을 불입하면서 수수료 500원과 함께 이체가 됐대요. 자, 그러면 나한테 지금 돈이 나갔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오고 차변에 정기적금이 올 건데 정기적금은 300만 원을 불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송금수수료 있는 거 있죠? 그 송금수수료 말을 하는 거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거고요. 당연히 800번대입니다. 500원. 그럼 보통 예금에서는 305만 원이 300만 500원이 빠져나갔겠죠. 뭐 거래처 코드 걸 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7월 23일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을 강서대학교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대요.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자, 이거 무형자산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자산으로 처리할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처리하죠? 자산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 개발비가 꼭 뭐 같아 보여요? 비용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거래처 코드 걸 곳 없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7월 27일 구청에서 부과한 법인세 균등할 주민세 62,500원 현금으로 납부할게요. 이거 실제로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법인 균등할 주민세 법인한테만 저희가 나오는 거군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62,500원 차변과 대면 쓰시면 돼요. 자, 이거
출금전표 통해서 세금과 공과로 쓰셔도 됩니다. 자, 19번 7월 28일 본사정기요금, 공장정기요금,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납부했대요. 자, 본사정기요금은요. 수도, 광열비로 처리합니다. 자, 800번대고요. 20만원. 공장정기요금은 전력비로 처리하죠. 500번대예요. 50만원. 자, 그리고 카드로 했다 무조건 뭐죠? 미지급금이고요. 이게 지금 두 개 합해서 70만 원인데 우리 외받지 선미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다 뭐 신한카드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7월 29일. 창고 화재로 인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가 소실되었대요. 자, 그럼 뭐가 빠져 대변에? 원재료가 빠질 거예요. 원재료 500만 원만큼이 없어졌어요. 자, 그럼 차변에는 화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돼요. 500만 원.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혹시 타계정 대체 기억나시나요? 대변의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나가면 직접적으로 원래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사라진 거잖아. 재해 때문에 사라진 거기 때문에 타계정으로 대체를 저교해서, 자, 이거 저교해서 하는 거예요. 저교해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8월 10일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는데 자, 본사의 종업원 부담금, 회사 부담금, 공장의 종업원 부담금, 회사 부담금이에요. 자, 우리 건강보험료 뭐냐면 급여를 받을 때 떼는 부분인데 원래 급여를 떼잖아요. 급여 우리가 입력할 때 급여, 그다음 대변에 원천징수, 세예수금, 그 나머지를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주죠. 이렇게 급여 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럼 여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예수금 안에 항목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5가지가 그렇게 떼집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건데 종업원으로 부담을 한 것은 모두 다 예수금이에요. 예수금이고요. 회사에서 부담한 거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종업원이 본인 거 반을 내는 게 이게 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부담금 안 내줄 거야. 이게 안 되고 무조건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차변에는 예수금이 얼마냐면 44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나오는데 복리후생비를 두 개로 쪼개셔야 돼요. 왜? 본사는 800번대 쓸 거고 공장은 500번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두 개예요. 위에 건 800번, 아래는 500번. 자, 그래서 금액도 16만 원, 그 다음 28만 원 이렇게 각자 써주시고요. 이걸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보통예금의 금액은 88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 거실 데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 건강보험료 말고요. 국민연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종업원 부담금은 똑같이 예수금 처리하시면 되고요.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본사의 800번대, 공장의 500번대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22번 8월 11일 국민은행에서 외화로 단기 차입한 10,000달러 적용 환율은 1,100원이래요. 상환했어요. 상환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요. 상환시 적용 환율이 1,050원입니다. 자, 우리 장부상에 1,1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050원만큼 상환했으면 1달러당 50원의 이익을 본 거예요. 자, 그럼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장부상에 1,100원, 10,000달러 곱하시면 11,000원이에요.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 1,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상환한 금액은 10,000달러가 곱하기 1,050원이죠. 그러면 1,05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은 내가 환율 때문에 만기 시에 상환하면서 환율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외환 차익입니다. 환산 이런 거 안 나와요. 5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외받지 선미, 대차, 차이가 차입금이죠. 자, 그러면 단기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국민은행 코드 차입금에 걸어 주셔야 돼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8월 12일 거래처 주 하늘전자에서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한 대금 700만 원을 보유 중인 하늘전자에서 발행한 어음과 상계 처리하였다. 이거 뭐냐면요. 제가 외상으로 매입을 하면 뭐가 생기죠? 외상 매입금이 생기죠. 외상 매입금. 이게 원래 대변에 생겼던 건데 갚을 거예요. 700만 원. 그래서 차변에 왔어요. 자, 그 다음 대변에는 내가 원래 동일한 회사에서 지금 하늘전자잖아요. 동일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어음이 있었어. 그럼 이 어음이 뭐야? 받을 어음이야. 그래서 원래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 너한테 받을 거 있잖아. 700. 내가 너한테 줄 것도 있잖아. 700. 그럼 이거 퉁치자. 이런 개념이야. 너도 나한테 주지 말고 어음 만기 될 때 돈 주지 말고 나도 외상매입금 너한테 주지 말고 그냥 어음으로 줄게.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교환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겠죠? 하늘전자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8월 13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3만 주 주당 5,000원 1억 3,500만 원을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1억 3,500만 원에 처분했대요. 3만 주 모두 다 주당 4,500원에 처분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처분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계정잔액 1,000만 원이고요. 그 밖에 비용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와요. 차변에 보통예금인데 지금 금액이 얼마가 들어왔죠? 1억 3,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자기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처분했기 때문에 자기 주식 나갈 거예요. 자, 자기 주식이 나가면서 이게 얼마에 나가야 되냐면 지금 3만 주가 주당 5,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자, 그럼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상계시켜 줄 거예요. 이익은 어디에 있는 거죠?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손실을 봤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를 뭘로 한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계산한다. 이 금액이 얼마? 500만 원. 자, 그럼 차변의 합계 1억 5천, 대변의 합계 1억 5천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거실 데 없고요. 2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8월 16일 지난달 법인카드인 외환카드 이용대금 28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됐대요. 자, 카드 사용하면 대변의 미지급금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차변의 미지급금이 와야겠네요. 왜냐면 카드 대금을 우리가 결제를 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280만 원이고요. 미지급금 외받지 선미에서 외환카드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도록 할게요.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통관 수수료 3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런데 원재료 수입하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관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죠? 원재료. 자,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우리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출금전표 쓰셔도 돼요. 출금 원재료도 동일한 정답입니다. 자, 27번 8월 19일 사채 액면 총액이 1,000만 원, 상환기간 3년, 발행가액은 950만 원을 발행하고 사채 발행했어요. 납입금은 보통 예금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비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우리 지금 차변에 돈이 들어왔어요. 사채 발행하면서 보통 예금이 들어왔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95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950만 원. 자, 그리고 우리는 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 얼마에 발행했죠? 1,000만 원에 발행을 했고요. 발행비는 제가 동그라미 안 쳤어요. 왜 동그라미 안 쳤죠? 발행할 때 들어가는 걸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발행 초과금에서 우리가 깎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행비에 대한 동그라미 치지 않았고요. 대신 발행비가 현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금은 대변에 써주셔야겠죠. 그럼 차변에 950만 원인데 대변에 1,030만 원이거든요. 차이 나는 80만 원만큼이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줄 데 없으니까 28번으로 넘어갈게요. 8월 22일 보유 중인 경안의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250만 원 보통 예금을 받았대요. 자, 차변에 보통 예금에 250만 원이 들어왔고, 자, 대변에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으로 거래처 계정 과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8월 26일 이사회에서 이익준비금 300만 원을 자본 전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결의일에 자본 전입에 대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준비금 원래 자본 항목이 있거든요. 자본 항목 중에서 이제 이익잉여금 안에 이익준비금이 있는데 자본 항목이니까 대변에 있었던 거잖아요. 차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익준비금 지금 어디서 맞죠? 우리가 배당할 때 현금 배당한다면 거기에 10%만큼의 이익준비금을 쌓아둬야 된다라고 했죠? 그 이익준비금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엔 자본금이 증가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각각 300만 원씩입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8월 31일 분기별 목표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직 직원들에게 상여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고요. 원천 징수 고려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있어요. 그런데 500번 때 사용하셔야 되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하니까 보통 예금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입력이 끝난 상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 로그인 할 건데요. 이번에 회사 코드 여러분들 102 코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 코드 배움에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 10일이고요. 저는 출금 전표 1번 눌러서 쓸게요. 그 다음에 F2 눌러서 원재료 55,000원. 이게 차변과 대변 같은 거죠. 여러분들 원재료라고 보시면 하단에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이요. 이게 출금 전표랑 동일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6월 12일입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현금. 자, 이때는 출금 전표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같이 있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고, 자, 거래처 코드 F2 눌러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플러스 키 누르면 0000이 생기죠. 여기서 유진 상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6월 15일 차변의 교육훈련비. 자, 중요한 건 500번대 교육훈련비라는 게 중요해요. 자, 대변의 예수금. 자, 원천 징수한 만큼 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입금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6월 18일입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 하나 2천만 원. 자, 이거 차변이죠. 자, 그 다음에 대변. 당좌 예금이 얼마? 1,8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이 2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월 20일 차변에 보통예금 이게 84,600원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나중에 선납세금이었어요. 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 줄 때 떼는 세금. 대변에 이자 수익 되겠습니다. 10만 원. 자, 6번 6월 21일 차변에 보통예금이 40만 원이 들어왔고요. 이게 지금 대변에 대손충당금이요. 대손충당금인데 여러분 대손충당금 검색해보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죠. 109번 코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6월 25일 차변에 보통예금이고요. 699만 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쓰셔야 돼요. 만원. 자, 대변에 받으러음이고 거래처 코드 아진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6월 27일입니다. 차변에 이거 입력하기 전에 우리 그거 하기로 했었죠. 조회 한번 해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5월 30일 한번 조회 해볼까요? 5월 30일. 자, 그러면 가수금에 600만 원 이거 김진혁으로 걸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김진혁으로 걸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월 27일에 입력할 때 차변에 가수금이
김진혁으로 걸려 있었고 이게 6배. 대변에 알고 보니까 선수금이 세진상사 이게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외상매출금 똑같이 세진상사 10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28일 차변에 보통예금 1,700만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의 다음이니까 109번 코드, 209번 코드 사용하셔야 돼요.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현재 2,500만원의 취득원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금 수익 40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6월 30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3천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2,500만원, 대변에 나머지 세금 7월 25일에 낼 거죠? 미지급 세금입니다. 자, 11번 7월 2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우성 9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이었죠. 이게 1,000만원. 자, 그리고 다시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100만원입니다. 차변, 대변, 차변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대변 먼저 작성하겠다. 대변 먼저 작성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대차 차익만 나지 않도록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7월 5일 차변에 토지, 대변에 당좌예금이 300만원만큼, 나머지가 자산 수중이익. 13번 7월 11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저는 출금전표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대변에 현금. 자, 14번 문제 7월 14일 차변에 기부금 150만원, 그 다음 대변 현금 출금전표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15번 7월 19일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100만원입니다. 평가이익과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7월 22일 차변에 정기적금,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 다음 17번에 7월 23일입니다. 차변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자, 고정자산 등록하지 않을 거예요.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18번 7월 27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할 거예요. 본사에 나오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출금전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19번 7월 28일 차변에 수도 강열비 20만원, 차변에 전력비 50만원. 자, 코드 잘 보셔야 돼요. 본사와 공장입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 70만원. 20번입니다. 7월 29일. 자, 차변에 재해 손실이었고요. 500만원. 자, 대변에 원재료인데요. 자, 원재료 거래처 코드에서 F2를 눌러보시면요. 8번에 타계정으로 대체할 거야. 그러니까 타계정이라는 거 어떤 거?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대체할 거야. 8번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21번 8월 월 바꿔주세요. 10일 차변에 예수금 납부했고요. 44만원. 그 다음 차변에 복리후생비 본사거 16만원.
그 다음에 500번대 공장에 대한 거 28만 원입니다. 자, 이거 돈 어떻게 납부했죠?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습니다. 자, 22번 8월 11일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을 상환을 했어요. 국민은행 거래처 코드 걸어주실 거고요. 이게 1,100만 원이었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얼마 나갔죠? 1,050만 원만큼 나갔고요. 나머지가 외환 차익 되겠습니다. 50만 원. 자, 특히 이제 외화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요, 개정 과목 시험 문제에서 외화 단기 차입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 8월 12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이게 하늘전자 700만 원, 대변의 바드러움 자, 하늘전자 700만 원. 자, 24번입니다. 8월 13일. 자,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변에 자기 주식이었습니다. 자, 이 금액이 1억 5천. 그리고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으면 먼저 상계해야죠. 1,000만 원 먼저 상계했고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25번 8월 16일 차변의 미지급금 외환카드 이게 28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게 28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8월 18일입니다. 차변의 원재료 33,000원 자, 대변의 현금 33,000원 출근전표 이용하셔도 돼요. 27번에 8월 19일입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950만원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80만원 대변의 사채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30만원. 자, 그 다음에 28번 8월 20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이고요. 250만원. 그 다음 대변의 배당금 수익으로 여러분들 250만원. 자, 29번 8월 26일입니다. 차변의 이익준비금 351번 쓰시면 되고요. 300만원 이만큼은 자본에 전입했다. 자본금 300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8월 31일입니다. 차변에는요. 상여금인데 상여금 500번대에 쓰시면 되고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일반전표 분계 30문제 해보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감이 오시나요? 특히 분계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정 과목 코드를 다 거의 이제 웬만하면 알고 있어서 그대로 코드를 적었지만 여러분들 F2를 눌러서 찾으셔야 되고 그럼 찾았을 때 여러 개가 나오면 500번든지 800번든지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하는 곳에는 꼭 잊지 말고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